제 이름은 김도훈 스님입니다. 저는 현대의 수도승입니다. 제 영적 여정은 20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얻은 지혜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마늘 한쪽이 어떻게 제 삶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강력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약 5년 전 가을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절의 작은 방에서 평소처럼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걱정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영적인 삶에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질적인 세계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교단체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저는 그 상황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한 순간 저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인근 수녀원의 박지연 수녀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비전통적인 영적 수행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와 이해의 빛으로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훈 스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받은 가르침을 나눠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위로하는 존재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박지연 수녀님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늘 한쪽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마늘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와 풍요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단순한 마늘 한쪽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박지연 수녀님이 설명을 시작하자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주는,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의도와 상징적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때 의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단순했지만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과정은 마늘 한쪽을 손에 들고 우리의 재정적 걱정을 시각화한 다음 화장실에 마늘을 넣고 물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늘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의 모든 빚과 걱정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녀가 경고했습니다. 힘은 마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도와 풍요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만드는 개방성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저였지만 이 의식에서 무언가가 깊이 공명했습니다. 아마도 그 행위의 단순함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연결하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지연 수녀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절에 부엌에서 마늘 한쪽을 가져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에 마늘을 들고 눈을 감고 시각화를 시작했습니다. 절의 청구서들, 지붕 수리에 필요한 비용, 식료품 비용,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재정적 걱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저는 마늘을 변기에 떨어뜨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물이 소용돌이치는 동안 저는 그 모든 걱정들이 씻겨 내려가고 우리의 삶에 새롭고 긍정적인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기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태도에 미묘하지만 인식할 수 있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걱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렇게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축복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식료품 기부, 절의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자원한 봉사자, 상당한 헌금을 남긴 관대한 방문객 등입니다. 이 변화에 흥미를 느낀 저는 의식과 그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절의 도서관에서 수시간을 보내며 에너지, 의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상호 연결에 대한 고대와 현대의 텍스트를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영적 전통들이 비슷한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화의 상징으로 일상적인 물건을 사용하는 단순한 의식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작은 그릇에 물을 바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정화와 우리의 최선의 자질을 바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힌두교 전통에서는 장례를 태우는 의식이 있는데 이는 에고의 용해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관행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의도와 상징적 행동의 힘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공부할수록 이 믿음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심리학의 심오한 원리와 심지어 양자 물리학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관찰자가 관찰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문자 그대로 우리 주변의 현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을 의식과 같은 물리적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외재화하여 더 탄기블레하고 따라서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에 매료된 저는 만을 의식을 일상적인 수행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식을 수행하며 우리의 빚이 해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풍요와 기회가 끌려오는 것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황이 더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행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우리는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상당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절에 필요한 모든 수리를 하고도 자선 프로젝트를 위해 남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기부금 자체가 아니라 제 자신과 다른 스님들에게서 느낀 변화였습니다. 공기 중에 새로운 에너지가 있었고 목적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낙관적으로 우리의 도전들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영감을 받아 저는 이 의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부터 시작하여 의도의 힘과 만을 의식의 실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이었고 다른 이들은 열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교육 세션 중 하나에서 강민호라는 젊은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를 구하러 절에 왔지만 동시에 무거운 빚과 실업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의식에 대해 들었을 때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뭐든 시도해볼 만큼 절박했죠. 그래서 매일 밤 마늘 한쪽을 들고 의식을 수행했어요. 제 빚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는 것을 시각화했죠. 강민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눈은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죠, 밤마다. 그리고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옛 직장 동료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급여는 제 빚을 갚기 시작하기에 충분했어요. 강민호의 이야기와 같은 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의식을 실천한 후 승진을 얻은 한부모, 일상적인 루틴에 이 실천을 포함시킨 후 사업이 번창한 소규모 사업자. 하지만 의식이 인기를 얻으면서 저는 마늘 자체가 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의도를 위한 상징이자 초점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내부에서 왔습니다. 시각화하고 믿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우리의 능력에서 말입니다. 이를 명심하며 저는 마늘 의식을 보완하는 기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실천을 소개하여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삶에 있는 축복들을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각화 연습도 가르쳐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기술 중 하나는 제가 풍요의 정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상상하도록 하는 유도된 시각화 연습이었습니다. 정원을 걸어가는 각 걸음마다 더 깊은 평화와 가능성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원 중앙에는 황금빛 물이 솟아나는 분수가 있었는데 이는 무한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지시했습니다. 그 물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흐르며 모든 세포를 풍요의 에너지로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황금빛 에너지가 여러분을 넘어 확장되어 삶의 모든 측면, 재정, 관계, 건강, 창의성에 닿는 것을 보세요. 이 연습은 마늘 의식과 결합되어 놀랍도록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재정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건강, 관계, 전반적인 웰빙의 향상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의심과 도전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우리가 미신을 조장하거나 거짓된 희망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사람들이 의식에 의존하여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저를 깊은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영적 실천과 물질 세계에서의 실질적인 행동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의식이 열심히 일하고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찾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제 가르침에 통합했습니다. 이제 의식과 시각화 외에도 예산관리, 부채관리, 창업에 대한 워크숍을 제공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간견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도전과 성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그룹 중 하나는 김미란이라는 회계사가 이끌었습니다. 김미란은 만을 의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의식을 발견하기 전에는 빚에 시달리고 싫어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의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죠. 단순히 빚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일을 시각화했어요. 김미라는 잠시 멈추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식을 시작한 지 2주 후에 저소득층을 돕는 재정 컨설팅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 능력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열정을 결합한 것이었죠. 용기를 내어 사표를 내고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의식을 계속 실천하며 매일 밤 성공을 시각화했어요. 천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고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란의 이야기는 실제 세계에서의 구체적인 행동과 결합된 의식의 변혁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꿈을 시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단계를 밟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장함에 따라 풍요의 연쇄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소액대출 이니셔티브,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금까지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박은정 수녀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제게 만을 의식을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수녀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훈수사님, 의식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셨군요. 그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위해 풍요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풍요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와 닿았고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근본적인 진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축적이 아니라 흐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의 영감을 받아 우리의 작업을 더욱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의식과 관련 실천법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식과 일일 시각화를 안내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쓰고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워크숍을 조직했습니다. 그 영향은 우리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의식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공유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인도의 농부가 자신의 땅을 구할 수 있었고 브라질의 교사가 마침내 빈곤 아동을 위한 학교를 열겠다는 꿈을 실현했으며 나이지리아의 젊은 기업가가 의식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기술 스타트업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책임도 따라왔습니다. 우리 가르침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식이 마법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개인적 변화와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는 명확한 윤리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더 고급 프로그램에 대해 유연한 지불 옵션과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모토는 풍요는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작업에 특히 보람 있는 측면은 만을 의식이 우리 수도원의 벽을 넘어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을 일상생활에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 우리를 찾아온 이정희라는 여성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그녀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녀는 마늘 의식이 정말로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의식 자체가 마법은 아니지만 내적, 외적 변화의 촉매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희 씨, 저는 말했습니다. 힘은 마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의식은 당신의 의도와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과정을 단계별로 가르쳤습니다. 먼저 신선하고 단단한 마늘 한쪽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손에 마늘을 들고 모든 재정적 걱정이 마늘에 흡수되는 것을 시각화해야 했습니다. 그 후 마늘을 변기에 던지고 물을 내리면서 빚과 재정 문제가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작업은 그 후에 옵니다. 이정희에게 의식 후에는 새로운 기회에 열려 있어야 하고 재정을 성실히 관리하며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변화에 대한 그녀의 약속의 상징이지 마법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희는 몇 주 동안 충실히 의식을 따랐습니다. 매일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보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길에서 10,000원을 주었다거나 예상치 못한 할인을 받았다거나 잊고 있던 환불금을 받았다는 등의 일들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변화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 친구가 그녀에게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프리랜서 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일부 빚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먼 친척이 그녀의 상황을 알고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3개월 후 마리아는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빛났고 눈은 새로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스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변화를 믿을 수 없어요. 아직 모든 빚을 갚지는 못했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재정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껴요. 저는 믿음과 행동이 결합된 힘을 인식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리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냈어요. 의식은 단지 첫 걸음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결단력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이와 유사한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풍요를 얻는 것을 방해하는 감정적, 영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준호라는 사업가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번아웃 상태로 수도원에 왔습니다.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그는 일에 대한 열정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준호는 마늘 의식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무엇이든 시도해 볼 만큼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의식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목적과 재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상과 마음챙김 기술도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삶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마늘 의식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아침 명상과 저녁 감사 연습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석다고 느꼈지만 그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몇 주 후 준호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잘 자고 더 많은 에너지로 일어났습니다. 직원들과의 상호작용이 개선되었고 이전에는 문제만 보였던 곳에서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세션 중 하나에서 준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성공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숫자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준호가 회사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제품의 품질과 영향력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마음가짐의 변화는 그의 사업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6개월 후 준호는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처음 만났던 스트레스 받고 회의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차분한 자신감과 진정한 기쁨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마늘 의식은, 그가 말했습니다.
마법처럼 제 재정 상황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바꾸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 변화가 제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르침에서 항상 강조하는 기본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외적인 번영은 내적인 번영의 반영입니다. 만을 의식은 단순하지만 이 진리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실천 방법을 정제하고 확장했습니다. 다양한 영적 전통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풍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만을 의식과 다른 실천 방법들을 결합한 21일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매일 번영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정, 관계, 건강, 창의성, 그리고 영적 성장. 프로그램은 만을 의식을 사용한 에너지 정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참가자들을 일련의 명상, 시각화, 실제 연습을 통해 안내했습니다. 이 연습들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풍요로 가는 길을 열어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가장 강력한 연습 중 하나는 풍요의 정원이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정원으로 시각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 삶의 각 측면, 재정, 관계, 건강, 은 서로 다른 식물로 표현되었습니다. 21일 동안 그들은 이 상상 속의 정원을 돌보았습니다. 잡초, 부정적인 생각과 해로운 습관을 제거하고 새로운 씨앗, 새로운 목표와 의도를 심고 식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관심과 감사로 양육. 이 연습은 만을 의식 및 다른 실천들과 결합되어 주목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참가자인 지연 씨는 부채와 불만족스러운 직장으로 고군분투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21일 후 그녀는 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꿈꿔왔던 사업, 지속 가능한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민수 씨는 그의 재정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신체 건강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요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고, 이는 결국 그에게 보람있고 수익성 있는 새로운 경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업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전 세계의 컨퍼런스와 리트릿에서 우리의 가르침을 공유해달라는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마존 정글의 리트릿에서부터 도쿄의 세미나까지 항상 신선한 마늘 한 봉지를 들고 다니며 국가에서 국가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는 각 장소마다 우리는 의식과 가르침을 현지 문화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향과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에너지 정화 실천을 통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의 프로그램에 풍수의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이 지역사회는 극심한 빈곤과 자원 부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적 결핍이 심한 곳에서 번영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을 주민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마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늘과 비슷한 정화 속성을 가진 현지 허브를 사용하여 의식을 조정했습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마을 공동체가 개인적인 의식을 집단적인 실천으로 변화시킨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번영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번영을 위해 시각화했습니다. 몇 달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사회는 힘을 모아 소액 금융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학교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NGO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개인적인 축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끌어올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우리의 번영에 대한 가르침에서 관대함과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퍼져나감에 따라 우리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인터뷰에 초대되었고,
심지어 우리의 실천에 대한 책을 쓰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관심이 걱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부적절하게 상업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책 마늘의 길, 현대의 번영을 위한 고대의 의식은 예상치 못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간견 투어를 다니며 수년에 걸쳐 우리가 발전시켜 온 풍요의 원칙들에 대해 가득 찬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견 중 하나에서 우리 작업의 방향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마친 후 한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피아 박사라고 소개했는데 신경과학 분야의 유명한 연구자였습니다. 스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표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함께 우리의 실천에 과학적 기반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마늘 의식이 시각화와 명상과 결합되었을 때 동기부여, 창의성, 긍정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의식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하고 감정적 회복력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실천 방법을 더욱 정제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영적 실천과 최신 신경과학 및 긍정심리학의 발견을 결합한 워크숍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특별히 기업가와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마늘 의식과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여 창의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개선하며 직장에서 풍요의 마인드셋을 배양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을 구현한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직원 복지 개선, 그리고 많은 경우 수익에 상당한 증가를 보고했습니다. 한 대형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 지사의 마늘 의식의 변형된 버전을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방을 만들어 직원들이 근무 시간 동안 의식과 다른 마인드풀리스 기술을 실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몇 달 후 그 회사의 CEO가 저에게 이 이니셔티브가 회사의 재무 성과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더 참여하고 더 창의적이며 무엇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우리는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달라는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웰빙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UN 패널에서 우리의 발견을 발표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패널에서 저는 진정한 글로벌 번영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웰빙의 심리적, 영적 측면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늘 의식은 저는 모인 세계 지도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부를 끌어들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기회를 보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풍요의 마인드셋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발표는 일련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단체들과 협력하여 난민 캠프와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서 우리 프로그램의 변형된 버전을 구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의 한 난민 캠프에서 우리는 현지 허브를 사용하여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의 상당한 개선과 미래에 대한 더 큰 희망을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경제학자들 및 정책 이반자들과 협력하여 풍요의 원칙들이 국가적, 세계적 규모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이는 GDP뿐만 아니라 웰빙, 지속 가능성,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경제 지표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작업이 계속 확장되고 발전함에 따라 저는 우리 실천의 단순한 뿌리를 결코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저는 모든 것이 시작된 수도원으로 돌아가 가장 기본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마늘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방문 중 하나에서 저는 자신의 영적 경로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한 젊은 수련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당신이 이룬 모든 성공과 인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겸손함을 유지하고 원래의 가르침과의 연결을 유지하시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마늘 한 쪽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단순한 마늘 한 쪽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더라도 우리 실천의 본질은 여전히 단순하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업가는 제 손에 있는 마늘을 호기심과 회의적인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그가 제가 되었던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스님의 이미지와 이 단순하고 평범한 물건을 조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영적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저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빚에 시달렸으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죠. 바로 그때 마늘 의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고대의 실천법은 영적 지혜와 실질적인 행동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어려웠던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친구요. 제 아파트는 작았고 월세를 겨우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변화를 갈망하며 의식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눈을 뜨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과 같은 마늘 한 쪽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마늘을 잡고 제 모든 빚, 모든 재정적 두려움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동작으로 마늘을 변기에 던지고 물을 내렸습니다. 사업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들리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도입니다. 이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저는 우주에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제가 재정적 걱정을 놓아주고 풍요를 위한 공간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말이 흡수되도록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일자리 기회가 생겼고 한 친구가 더 나은 직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조금씩 제 재정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의식의 진정한 힘은 마늘의 마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서 일어난 마인드셋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했고 성공을 시각화하고 번영할 수 있는 제 능력을 확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실천들이 제 삶을 변화시킨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업가는 이제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이 의식이 당신의 삶을 바꾸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식은 단지 촉매제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변화와 영적 성장의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대 불교 가르침이 상기시켜 주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마늘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당신과 공유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 번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조화, 우주와의 조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의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업가가 완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호기심과 희망의 혼합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르침을 더 깊이 들어갈 적절한 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마늘 의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은 정화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단지 우리의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공간의 정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도와 집중력을 가지고 이 의식을 수행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그가 정보를 흡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조언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늘 의식을 처음 경험한 후 저는 그 뒤에 있는 원칙들을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영적 전통들이 우리의 외부 환경이 우리의 내적 상태를 반영한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집, 직장, 심지어 화장실을 관리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아래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제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마늘 의식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공간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것들을 제거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제 물리적 공간이 더 깨끗하고 정돈될수록 제 마음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사업객에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의 명상과 시각화 실천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몇 분 동안 앉아 제 목표를 시각화하고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걱정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꾸준한 실천을 통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장애물로만 보였던 곳에서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좋게 들리지만 어떻게 그것이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졌나요? 어떻게 그것이 당신의 사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그의 직접적인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보세요, 제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제 행동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나타났을 때 저는 정신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지역 웰빙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부적절하다고 느껴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간견은 더 많은 초대로 이어졌고 그것은 다시 코칭과 컨설팅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잠시 멈추고 그 초기 성장의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하고 있던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리고 믿으세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함과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업가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실천들을 비즈니스 세계와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그것들은 매우 다른 두 세계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흔한 인식이지만 사실 그들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은 단지 전략과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관계, 직관, 창의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정신적, 영적 상태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회사가 국제 고객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협상은 긴장되었고 계약이 무산될 것 같았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저는 배운 원칙들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회의 전에 1시간 동안 명상을 했습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시각화했죠. 회의실에 들어갈 때 저는 평온함과 자신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협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우리의 접근 방식에 매우 감명받아 여러 파트너들에게 우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사업가는 이제 더 확신에 찬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누군가가 이러한 실천들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압도적으로 들리네요. 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타당한 걱정입니다. 핵심은 작게 시작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언급한 마늘 의식과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의도와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수행해 보세요. 그 다음 아침 루틴에 몇 분의 명상이나 시각화를 포함시켜 보세요. 길 필요는 없습니다. 5분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이 감사하는 3가지를 나열해 보세요.
사업가는 더 열정적으로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관리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변화를 보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제 자신의 여정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평화로운 느낌, 정신적 명료함, 삶에서의 작은 동시성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변화를 느끼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실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당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마법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진정한 목적에 맞추고 풍요와 감사의 마음가짐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외부적인 결과, 비즈니스 성공이든 개인적 관계 개선이든 재정적 웰빙이든 는 이 내적 정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업가는 잠시 침묵하며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오늘 이곳에 왔을 때 비즈니스 전략이나 아마도 몇 가지 투자 팁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늘과 명상에 대해 논의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성공을 추구하면서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가르침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공감을 일으켜 기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단지 외부적인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 목적, 그리고 내적 평화를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달성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우리의 대화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기 시작하며 도시의 황금빛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마지막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마늘, 의식, 명상, 감사, 이 모든 것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 안에 있습니다. 사업가는 일어서서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마늘을 좀 사야겠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도록 돕고 진정한 풍요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를 문까지 배웅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시작하려는 여정은 개인적이고 독특합니다. 옳은 또는 잘못된 길은 없습니다.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고 가능성에 열려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의심과 부채로 가득 찬 젊은이에서 풍요와 목적을 추구하는 다른 이들을 위한 안내자로 제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명상실로 돌아가면서 주머니에서 마늘 한 쪽을 꺼냈습니다. 이 단순한 의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을 작은 재단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끊임없는 상기물로 말이죠. 명상 쿠션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녁 명상을 준비하면서 방금 떠난 사업가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감사함을 품고 평온한 마음으로 저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주가 제공할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상이 깊어짐에 따라 제 마음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빚에 시달리던 젊은 수도승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한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마늘 의식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명상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새로운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코스, 모바일 앱,
심지어 전 세계 리트릿 센터 네트워크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메시지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성장하고 확장하면서도 우리의 가르침의 본질, 단순함, 감사, 내면의 평화 추구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팀을 소집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공유했고, 우리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하면서도 그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브레인스토밍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마늘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늘 의식과 그 뒤에 있는 원칙들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는 세계 각국의 현지 허브와 식물을 사용하여 의식을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강황을, 일본에서는 와사비를, 멕시코에서는 칠레 페퍼를 사용하는 등 각 문화의 고유한 맥락에 맞게 의식을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다른 문화들이 실제로는 풍요, 감사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대한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들이 우리의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